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스톡옵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이 대규모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이른바 약간 먹튀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스톡옵션에 대해서 또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설명도 오늘 좀 자세히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처음 알려주기로는 카카오페이 유영진 대표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네네. 봤더니 임원 8명도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당초에 이제 류영진 대표하고 카카오페이 8명의 경영진이 모두 44만 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 44만 주를 며칠 뒤에 바로 매각을 했다. 이게 좀 알려졌죠. 네. 주당 2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팔았으니까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약 88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3만 주가 바로 류영진 대표 거였고요. 예. 류 대표가 판 것만 420억 원어치 정도가 됩니다. 주가는 이들이 주식을 판 시점을 시작으로 또 때마침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꼭지에 이들이 팔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주들이 내부 정보를 뻔히 알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주가가 꼭지에 오른 걸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더구나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3일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이들 임원진이 주식을 판 건 12월 1일입니다. 시장에서 막 상장해서 회사의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8명이나 되는 임원들이 우르르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 주주들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감정들, 일종의 분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직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 주주들은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스톡옵션 행사로 주가가 몇십 %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주주 네. 입장에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네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상장 후 2년간 임직원이 주식 매도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런데 카카오뱅크 대표가 스톡옵션을 또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다만 이번 카카오뱅크의 이제 윤호영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매각 시점이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침 발표 이전에 했던 거라 해당이 없었던 것이죠. 예. 윤호영 대표는 지난 4분기에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52만 주 중에 일부를 차액 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스톡옵션이 주식을 받고 이걸 시장에서 팔아서 차액으로 돈을 버는 것과는 달리 이 차액 보상형은 이걸 했다라고 치고 돈으로 바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회사가 이걸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걸 공시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윤 대표가 지난해 4분기에 주식을 판 거, 이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게 이번에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차액 보상형 스톡옵션이 있다는 것도 저도 사실 몰랐던 건데요. 네네. 근데 스톡옵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스톡옵션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주 교부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 주식 교부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윤 대표가 했다는 차액 보상형,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신주 교부형입니다.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요. 네. 카카오페이 류영진 대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류 대표는 2019년도 8월에 71만 2천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스톡옵션에는 행사 가격은 5천 원이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부여받은 이후에 주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류 대표는 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 주식을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5천 원짜리 주식이 없는데 어디서 그럼 이 주식을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회사가 새로 주식을 찍어서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가끔 스톡옵션이 싼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네. 싸게 돈 주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이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주식을 싸게 산 사람은 바로 팔 수도 있고 며칠이든 몇 달이든 또 몇 년이든 보유하고 있다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아서 차익을 챙기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자기 주식형인데요. 네. 이 자기 주식형은 회사가 보통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 자사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를 회사가 바로 내주는 방식이 바로 자기 주식 교부형입니다. 이 역시 스톡옵션 행사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에게 회사가 이걸 파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설령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 때 이 스톡옵션 행사가보다 비싸게 샀더라도 그냥 손해를 보고 당초 부여할 때 정한 가격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행사했다는 차익 보상형 스톡옵션인데요. 네. 이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스톡옵션 나 행사하려고 해라고 회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회사가 이걸 주식으로 받았다고 치고 오늘 바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이 정도 차익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산된 금액을 그냥 회사 돈으로 바로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이 주식을 받아서 이걸 시장에서 내다 팔아서 차익을 챙기지만 차익 보상형은 그 불편함까지 회사가 다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신주교부형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장단이 서로 좀 달라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도 있긴 합니다. 네. 전 주식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물타기가 될까봐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근데 이게 스톡옵션은 계약할 때 미리 다 정하는 거죠? 가격이나 아니면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격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다 정해지고요. 네. 이 행사의 방법은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와 특정인이 하는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 계약이다 보니까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난 차익 보상형으로 받을 겁니다라고 요구해서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굳이 이걸 미리 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사가 유리하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카카오뱅크도 사업보고서 등을 보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미에 이 세 가지 중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가는데요. 네. 앞서 카카오뱅크 류용준 대표가 스톡옵션으로 400억 정도를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 만약 차익 보상형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 돈을 회사 돈으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웬만큼 잘 나가는 회사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자기 주식 교부형으로 받으려고 하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주식을 아무 회사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손실을 내고 있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못 사도록 돼 있습니다. 상법에. 네. 그러니 이것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놓으면 사실상 계약 불이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것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세 가지를 다 열어놓거나 아예 처음부터 신주교부용으로 딱 그냥 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스톡옵션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큰 돈을 주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오기 힘들 때 급여 등으로 보상을 못하니까 스톡옵션을 가지고 미래의 큰 규모의 보상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 때 사용하는데 이들이 미래의 돈을 그렇게 많이 벌거나 또 자사주를 살 정도로 튼튼한 기업이 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주교부형으로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톡옵션이라는 게 성과보상 차원에서 주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야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예, 맞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분리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 자체를 놓고 거액을 챙겼다, 먹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젊은 청년들이 이제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어서 회사를 성공시키고 또 배고픔을 견뎌가며 대가를 몇 년 뒤 이런 스톡옵션 등으로 보상을 받는 거다라고 보면 네.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나와야 또 다른 열정을 넘치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고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고 이게 또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일 처음 의심을 보내는 혹시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임원들이 이걸 파악하고 이런 짓들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장회사는 경영진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다른 기타 주주들에 대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데 카카오페이 사례는 임원진 8명이 이렇게 대규모의 주식을 상장 한 달 만에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주주들과의 소통 자체가 좀 없었다. 그리고 주주들의 바람을 임원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진들이 조금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스톡옵션 행사해버리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반감들이 생기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좀 얘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제도적으로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용우 의원은 그 카카오뱅크 출신입니다. 금융권에 있다가 카카오뱅크에 있었고 카카오뱅크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 윤호영 대표하고 똑같이 스톡옵션 52만 주 받은 걸 포기하면서 나와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기억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막겠다고 나서니까 조금 재밌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내부자 주식을 팔 때는 회사에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한 이후에 90일이 경과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장 후 바로 팔려고 해도 적어도 3개월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아까처럼 차익 보상형으로 돌려버리면 사실은 이거 공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껴나갈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주들과 회사 간의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인 것 같고 예. 경영진들도 앞서 제가 지적해 드린 대로 이게 정말로 주주를 위한 것인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탐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지방의 아침 기온 영하 9.8도로 평년보다 4.5도가 낮았고 철원지방은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0.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2, 3도가량 웃돌면서 이번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권, 모레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대구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일요일은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6도, 대구 영하 8도,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1도,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대구, 울산 8도, 부산 9도, 제주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영하 4.9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연말 한국인의 가슴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죠.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었습니다. 군함도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전시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일본이 대체 무슨 볼낯이 있다고 또 조선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느냐, 국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역사 지우기란 기막힌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더 화를 돋웠죠. 사도광산이 둘이 아닐진데 신청 시기를 금광으로 사용했던 에도 시대로만 한정해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역사를 애써 지우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이 코너에서 마츠모토 세이초가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쓴 역사 소설에 사도광산이 생지옥으로 불렸다는 대목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조차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곳에 조선인을 동원해 그것도 갱도 깊숙한 곳에서 일하도록 시켰으면서도 자발적인 노동이었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밝히려는 작은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마련인가요? 오늘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7년 전 중일전쟁 중 일본군이 저지른 난징 대학살 자료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이듬해 한국을 비롯한 8개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놀란 일본 정부가 집요한 로비 끝에 지난해 유네스코의 심사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 때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다고 이 심사 기준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발목을 잡은 셈이 된 겁니다. 참여연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극우파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내 분위기는 포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선가 참기름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이럴 거면 괜히 걱정했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가끔 들리는 너의 안부에도 난 꼭 참았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은 춥게 얇게 입었어. 나를 피하는 눈빛이 야윈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밤새 취해 간다. 어디부터
가고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행복해지고 싶다 그랬잖아.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은 춥게 얇게 입었어. 내 전부였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반가워서 눈물이 흘러. 어렸어서 서운해서 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망쳐버린 걸 알아. 다 미안해. 이 밥